오늘 셀트리온이 3시 17분 구진 1.77, 1.5%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헬스케어가 1.35 하락 중이고요. 제약이 1.47 하락 중입니다. 참 힘드시죠? 주가가 좀 더디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셀트리온 일본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일본 기준으로 한번 보면 최근에 상승, 하락 중이에요. 파동을 그리고 있긴 합니다. 이 6거래일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는 5거래일 빠졌습니다. 거래량도 그에 맞춰서 지금 하락을 했죠.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정고점 탈취하는 부분은 확실성의 영역이 있다. 10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도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시차만 발생을 할 뿐. 제가 주봉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셀트리온을 주봉으로 보게 되면 2018년도, 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이 부분에 있는 것 같다. 저점은 어딘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던 내려가던 바닥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주식수를 모아가는 과정이다. 주가가 본래 가치보다, 이때는 슈팅이 나왔던 거예요. 셀트리온의 본래 값어치보다 실적도 좋았지만 코스피 상장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서 주가가 슈팅이 나오면서 쭉 올라왔다가, 그리고 실적 정체와 미국의 금리 인상 4회와 미중 패권 정쟁, 그리고 1공장 증설로 인해서 실적이 역성장 정체가 되게 되면서 바로 되돌림 현상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에너지 다시 모아가고, 자, 하락 추세, 그리고 박스권 다시 추세 전환했다가 다시 하락 추세, 그리고 다시 박스권 다시 추세 전환 기회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랑은 셀트리온은 2018년도, 19년도와는 말씀을 드렸죠. 그림상 2020년도, 21년도에 셀트리온의 가치, 내재 가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이전에는 셀트리온이 제품 3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 3개 제품을 가지고 만들어냈다. 지금은 이 3개 제품에다가 레케노라주, 램시마 SC, 유플라이마가 더 붙어진다. 부가가치도 정말 커졌던 거죠.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입니다. 왜? 경쟁력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으로 숫자를 찍지 않았다.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기업의 내재 가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의 내재 가치, 펀더멘탈, 진짜 실력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고로 숫자로 찍히게 된다. 아직 찍히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공매도의 의도적인 부분과 주가의 더딤. 그러면 지금 주가는 주식수를 모아갈 수 있는, 저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 셀트리온의 미래 가치, 본래 가치, 셀트리온의 앞으로의 가치보다 명백하게 싸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케이! 주식수를 확신을 가지고 모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40만원 정고점 돌파하는 거 확실성의 영역에 있고 30만원 밑에 있다고 하면 주식수를 모아간다. 결국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 근방까지 이 100만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 지금 모아가면 돼요.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간의 맵, 지도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동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주가의 더딤과 이 지루함을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고 나면 분명히 주식수를 더 모았을 걸, 여유자금으로 장기 투자라고 시간으로 해지한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내가 주식을 들어가서 바로 올라가길 바라죠. 또는 얼마 안 있다가 올라가길 바라는데 6개월, 1년 그 이상 걸리게 되면 상당히 힘들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수를 모아갈 때는, 주식을 매입할 때는 본래 가치보다 떨어질 때, 이 부분이 주식의 수를 매우 가장 모아가기가 좋았을 때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부분은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을 때 결국 그 결과물, 과실을 공유하는 거죠. 수확하는 시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가을의 시기를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들어갔을 때 막 전고점을 돌취하고 있어. 급등이 나와. 그때 내가 들어가서 빨리 먹고 싶다. 그럴 때 묶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런 방식을 하게 되면 결국 주식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지금 주식수를 모아가는 시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업의 가치가 성장하는 것,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기업,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 임직원이 목숨 걸고 일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기업, 많은 시간을 들여 이런 기업을 발굴하였다면
그 기업과 장기 동행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모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매도, 주식시장의 변동성, 기타 다른 노이즈로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는 것은 큰 그림에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어떤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우리는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제 오래된 청취자님이신데요. 오르락님이라고 계십니다. 참 감사하고 올해 이제 저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제 구독자님이신데요. 그분께서 이제 뷰라고 하는 유튜브에 뷰를 치시면 질병관리청 자료에 대해서 레퀴노라주 투약에 대한 사망률 비교가 나왔다. 이 영상 보시고 방송에서 꼭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2월 5일에서 8월 20일 60세 이상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해서 레퀴노라 투여한 사람과 투여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사망률을 비교했던 분이신 것 같아요. 유튜버 분이신데 그래서 이걸 비교해 봤더니 투약자가 4,678명 레퀴노라 투약자, 미투약자 19,632명, 합계 24,130명, 투약률이 레퀴노라 투약률이 20%였던 것 같아요. 이 영상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언급을 드립니다. 사망자가 레퀴노라 투약했을 때 40명이 나왔고 0.8%, 미투약자가 2.5%가 나왔고 그리고 합계 총 사망자가 539명이 나왔다. 중요한 건 이분께서 유튜버님께서 이제 질병관리청에 이제 물어보고 답변을 얻으신 것 같아요. 직접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거죠. 저도 덧붙여서 그분께 감사드리고 덧붙여서 언급을 드리면 이 사망자 40명 나온 게 이상하잖아요. 레퀴노라 사망자 40명 나온 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좀 늦게 투여했죠. 우리나라 생활치료센터나 그 다음에 지금 레퀴노라가 투여되는 상황을 보면 폐에 염증이 생겨서 폐렴으로 진행되거나 병을 키워서 투여한다는 거죠. 근데 임상에서 1315명, 임상 글로벌 임상 탑9 발표 때도 말했죠. 우리가 안정성에 대해서 단 한 명도 레퀴노라를 투여하고 사망자로 나왔던 부분이 없었죠. 임상 이상도 마찬가지였죠.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언급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료원 기준으로 해서 450명을 투여했을 때 단 한 명만이 중증으로 넘어갔죠. 이 중증으로 넘어갔던 사람조차 어쩔 수 없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레퀴노라에 대해서 굉장히 투약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빠르게 투여한다고 했다면 반드시 경증에서 잡았을 겁니다. 근데 치료 시기가 한국의 시스템은 늦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쵸? 이 부분은 참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항상 미국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항체 치료제는 조기에 투여해야 된다.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들어갔을 때 번식을 해가지고 뚫고 나오는데 이미 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투여하면 사실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안타까운 소식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체 치료제의 첫 번째 역할은 조기에 투여해서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게 바로 항체 치료제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이 사망자도 굳이 발생할 필요가 없겠죠? 렘데시비르 에볼라 치료제라 가지고 실패한 거 가지고 WHO에서 인정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걸 중증 치료제였어. 또 과하게 염증이 분비되기 때문에 사이토카인이 폭풍 사이토카인이 와서 염증 그 전에 사망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써가지고 지금 몸에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지금 구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중증으로 갔을 때 치료를 하는 게 에크모를 달아주고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겠죠. 항체 치료제를 쓴다고 한다면 경증에서 막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굳이 중등증 또는 그 이상으로 가가지고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세포에 들어와서 번식을 막 해서 확산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투여하는 게 중요하고 미국에서는 예방 효과로도 이미 처방이 되고 있죠. 그리고 12세 이상 왜 부작용이 없으니까 우리는 항체는 몸속에서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경증의 투여 범위가 확대가 돼서 더 이상 사망자가 안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레퀴노라주는 세계 최고의 유효성과 안정성 그리고 가격 경쟁력, 항체 치료제 중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항체 치료제 중에서는 연구개발, 생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모든 부분을 우리가 집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치료제들은 다르죠. 다른 리제넬의 경우
암젠과 로슈의 생산 시설을 이용하고 GSK가 비어 삼바의 생산 시설을 이용을 하고 각자 협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오직 셀트리온만이 연구개발, 생산, 특허 임상 모든 부분을 다 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언급을 드렸죠. 치료제의 시대가 도래하면 반드시 항체 치료제의 시대는 도래할 것이고 그 부분은 유럽과 미국에서 정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정하면 유로 앤 파운드, 얘네가 기축통화국, 그중 미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하면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 그리고 한국까지, 한국은 미리 움직이지만 보통 다 따라서 움직입니다. 얘네가 시스템을 정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계의 시스템입니다. 유럽의 FDA, 그리고 미국의 FDA, 그리고 유럽의 EMA, 얘네가 시스템을 정하면 의학 시스템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치료제 시대도 수입 시기도 얘네가 정한다. 우리는 그때까지 차분하게 주식수를 모아가면서 레키노라 빼고도 우리는 레키노라가 시차가 발생을 해도 항체 치료제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세계 최고의 항체 바이오 시뮬러가 매년 하나씩 나옵니다. 시장 규모 7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최소 20조 이상의 바이오 시뮬러가 매년 출격을 하며 그 캐시카우를 가지고 항체 의약품 신약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직판 체제가 갖춰지며 램시마 SC 적응증이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겠죠. 왜? 미국에서 휴미라를 봤을 때 휴미라 기준으로 2012년 휴미라 적응증이 5개였죠. 10년대에 15개가 있죠. 그리고 피하 주사 제한이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 20조, 유럽 4조에 24조 규모를 가져간다는 거죠. 램시마 SC 2038년까지 특허로 독점 규모 한다는 거죠. 적응증 6개, 여기서 또한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적응증 하나가 늘어갈 때마다 시장 규모 하나가 추가가 될 수가 있겠죠. 부가가치는 무척 큽니다. 미국에서는 신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안전하게 동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경증에 빨리 투여 범위가 확대가 돼서 치료제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미국, 영국,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유럽 27개 국가가 없다. 그중 영국은 28개 국가에 빠져있기 때문에 EU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범유럽으로 포함시켰던 부분이고요. 치료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그 중에 셀트리온이 바로 치료제를 개발을 했고 이제 우리 시간을 기다리면 되는 부분. 외신에서 이스라엘 생명을 구하는 코비드19 치료제 사용 확대 고려. 이스라엘 전 세계에서 백신 2차 접종, 3차, 부스터까지 가장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크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하루 확진자가 백신 접종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8,000명을 넘어서 10,000명이 넘어간다는 그런 소식이 연일 나오고 있죠. 결국 위드 코로나는 명약 관여하다를 의미한다는 거죠. 영국과 미국이 다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제는 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치료제의 수입 시기를 미국과 유럽이 정할 뿐. 그쵸? 근데 이스라엘 다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유대인들, 미국과 유럽의 중심 세력, 월가에 다 월가뿐만 아니라 뭐 미디어, 기업, 혁신 기업 모든 부분에 이스라엘의 유대인 다 영향력이 뻗쳐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결국 치료제, 항체 치료제를 수입하겠죠, 당연히. 전 세계에서 가장 파괴력이 있는 기업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체 치료제는 올 수밖에 없어요. 언급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강력한 확신을 가지시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셀트리온의 경영자 또한 당연히 이미 이스라엘, 미국, 영국, 유럽 전부 접촉을 다 했을 것이고 전 세계 중동, 호주, 캐나다 모든 부분들과 이미 접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 그리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 중요한 기점이 유럽 EMA 아젠다에 등록되고 정식 승인, 유럽이 중요할 수 있겠죠. 미국과 중심 시장으로 해서 뻗어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진 판단하에 레키노라를 1공장 10만 리터를 풀로 가동하고 있는 거겠죠. 그게 첫 번째 대규모 나왔으면 좋겠지만 대규모가 안 나오더라도 꾸준하게 계속 매출을 일으킬 거라고 보고요. 흡입형 항체까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 레키노라주가 그 부분에 맞춰서 차분하게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차분하게 기다리자고요. 외신에서 전문가들은 다니엘 클론 항체 치료가 적절한 시기에 코비드 진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자, 외신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항체 치료가 투여가 되면 코비드의 진행을 병세가 심해지는 걸 막죠.
첫 번째, 항체 치료의 첫 번째 목적이 뭐죠?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고 막아준다는 부분입니다. 언급드리지만 바이러스가 많이 번식을 해서 세포 속으로 막 확장을 해요. 암처럼. 암보다 훨씬 확산세가 빠르겠죠? 비교조차 안 되겠죠? 왜? 그래서 중증으로 15일 이내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면 몸속에 이미 바이러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증으로 간 사람이겠죠? 그래서 장기가 파손된 겁니다. 그래서 폐가 손상되면 호흡기를 달아주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덱사메타손, 스테로이드를 투여해서 과도하게 염증이 분비가 되니까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구하더라도 결국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건강과 개인이 건강해야 결국 인적 자원, 국가의 경쟁력도 강해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한국에서도 조기에 경증에 투여가 돼서 제발 병세가 심해지지 않고 아까 자료를 언급을 드렸지만 빠른 시간 안에 나이 제한 때도 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없어요. 유효성은 정말 탁월하죠. 그쵸? 그리고 한국에는 심지어 원가에 공급을 하고 있죠. 내 돈 내고 맞을 수 있게 이 40만원 아깝지 않습니다. 내 돈 내고 맞을 수 있게 빠른 시간 안에 경증에 투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플로리다 코비드19에 대한 단일 클론 치료로 결과 얻어. 그래서 연일 플로리다 주지사 지금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자, 항체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내라. 연일 확대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항체 치료제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 시차만 발생할 뿐 치료제의 시대는 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연일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미국서 2,000건 나온 뮤 변이 델타보다 확산 빠를 수도. 캘리포니아 등 미국 전역에서 2,000건 정도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국내도 해외 유입 3건 보고가 되고 있고 치명률 전파율 불확실하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하는데 코로나는 항상 말씀드리죠. 변이와의 싸움이다. 그쵸? 맨 처음에 알파 국가명을 썼다고 했다가 알파로 바꿨죠. 영국, 그 다음 남아공, 그 다음 브라질, 그 다음 인도발 델타, 그 다음 람다, 여기에 뮤 변이.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끊이면서 변이는 나올 겁니다. 그렇죠? 변이, 지금까지 나온 변이에 대해서 다 중화능을 보였던 우리 레키노라주, 그리고 앞으로 나올 변이까지 32번 항체와 레키노라주를 결합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흡입형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백신까지 mRNA 플랫폼을 경쟁력을 확보해서 신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또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시대는 올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도 반드시 간다. 어쩔 수 없지만 결국 전 세계는 그걸 준비하고 있다. 그 부분이 미국, 영국, 이스라엘,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좀 다른 부분이죠. 어쨌든 영국과 싱가포르 굉장히 좀 다른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지만 결국 치료제는 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치료제 말고도 탁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가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미국과 제외한 부분에서 또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유플라이마, 램시마이스시도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계속 나올 바이오시밀러 또한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신약도 준비하고 있다. 직판으로 인해서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장기 동행하기에 최고의 기업이라고 연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더뎌서 좀 지루하고 힘들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좋은 거야. 떨어지면 내가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한다면 많이 주스를 모아갈 수 있어 좋은 거다. 왜? 지금의 가치보다 앞으로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커질 거기 때문에 투자에,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투자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갈게요. 에너지가 지금 응축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가 좀 빠져있거나 더뎌 있어요. 박스권에 있다. 그럼 에너지를 모아가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또 누르고 있죠? 그쵸? 누르나 큰 그림에서 펀더멘탈, 실적을 따라서 주가라는 거는 자본주의는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본질이고 이미 한국 시장에서도 중후장대 산업,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가전, 유무선 통신기기, 건설기기, 해운, 철강을 통해서 1등 기업을 통해서 이미 몇십 배에서 수백 배에 가까운 수익률이 증명이 되었고 결국 돈이라는 거는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환의 가치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성장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실적을 따라 큰 그림에서 움직인다. 이게 바로 기업의 펀더멘탈 가치입니다. 우리는 매년 실적이 커질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의 가치가 계속 커지고 있죠. 그게 셀트리온의 본래 펀더멘탈이다, 값어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꼭 드립니다. 투자라는 건 저축할 대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대상이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환, 암호화폐, 이걸 기초 대상으로 한 파생상품이 있겠죠. 근데 파생상품은 좀 장기적으로 추천해주지 않아요. 왜?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얘가 괴리율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파생상품, ETF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장기 투자하기에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 있겠죠. 근데 제 눈에는 현재 셀트리온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왜? 아직 셀트리온이 덜 올라갔으니까. 다른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조정받고 다시 갈 거예요. 근데 셀트리온은 본래 가치보다 더 못 올라가겠다. 이 역할을 공매도가 했던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얘가 아무리 가려도 가릴 수 없죠. 손가락으로 아무리 하늘을 가려도 결국은 대세와 패러다임은 막을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암호화폐, 이거 말씀 많이 드렸죠? 시대의 흐름이에요. 얘도 특히 비트코인도 얘도 시대의 흐름이다. 블록체인이라는 시대의 흐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 제가 거시경제를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한국경제신문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 이슈를 쫙 훑어보면서 지금 연준이 테이퍼링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 왜? 미국의 지금 정부 부채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연장 한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뭐 시장, 거시경제를 큰 그림을 보면서 또 시황을 보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훌륭한 기업은 이 모든 부분을 파고를 뚫고 갑니다. 그리고 항상 자산시장 볼 때 돈의 유동성 그리고 실적의 유동성 같이 비교하고요. 주식시장에서는요, 부동산은 정부의 정책 스탠스겠죠? 근데 아직 못 잡았죠. 그리고 부동산, 국토교통부에서 많이 하죠? 예전에 부동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 투자할 대상을 찾아내서 그 가치가 싸질 때마다 저축할 대상을 찾아가는 게 투자의 본질이고 셀트리온은 이 부분에서 최고의 투자 대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